다시 말해서 이 돈이 뇌물의 혐의로 가려면 이재명 대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와야 된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채널A가 단독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대선 당선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방금 박성매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 이 돈 이외에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게 더 줍니다. 그 돈은 김성태 전 회장 주장에 따르면 일방적 주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북한이 요구했던 실무 비용이었다. 그리고 이 방북은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 당선을 위했다. 라고 김성태 전 회장은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201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 마닐라로 갑니다. 그 마닐라에는 누가 나와 있었느냐?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리호남이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북한의 리호남도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한 걸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대선을 위해 이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라고 리호남에게 얘기했다라고도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대선을 위한 방북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개연성이 있죠. 어쨌든 만약에 방북을 한다면 북한을 직접 방문하고 그거에 대한 대대적인 막 보도도 나오고 한다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남북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이 2019년 2월에 이제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급속도로 냉각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점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북한에 갈 수 있다면 문재인도 하지 못한 일을 이재명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대대적으로 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대선 후보로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경기도의 모든 각종 행정들을 다 했지만 가장 이제 취약한 부분이 뭐 국방이라든가 외교라든가 남북관계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이런 부분을 해결한다? 그렇다면은 단숨에 대선 후보로 아주 올라갈 수 있는 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때 남북관계가 안 좋았는데 무슨 소리냐, 남북끼리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300만 불을 줬다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재명 당시 지사는 이 기회를 노렸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문 같은 것들이 나왔잖아요. 방북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뭐 친서도 나오고 공문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화영이 그랬단 말이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본인의 명의로 발부된 초청, 공문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다. 그게 아니고서야 기업가가 미쳤다고 100억이나 되는 돈을 북한에 그냥 줬겠습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김성태가 얘기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죠, 대선에서.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억이나 썼는데.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이 서운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까지 해줬다라는 얘기를 김성태 입에서 나왔어요. 물론 이거를 이화영 지금 부지사가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황상 굉장히 긴밀하게 잘 만들어진 어떤 그 타임라인대로 잘 이 정합적으로 굉장히 맞는 이야기다. 이건 단순히 소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보도는 진짜 저희가 확인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